숨겨진 사실이 모여 새로운 정보가 되는 곳, 여기는 유니버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김예승입니다. 유니버시티에서는 건국대학교의 소식부터 대학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에 주목해 대학생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전달합니다. 오늘도 최희재하고 김서은하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개강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개강을 빨리 한 편이잖아요. 벌써 개강 2주차가 됐다고 학교 생활이 좀 익숙하고 편안해진 것 같은데요. 패널분들도 개강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방학 때보다 이거 하나쯤은 좀 좋은 것 같다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친구들을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방학 때는 일부러 시간을 맞춰서 만나야 된다면 개강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랑 굳이 시간을 맞추지 않더라도 점심시간에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서은아구님은 개강하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으세요? 방학 땐 좀 늦게 일어나게 됐었는데 개강을 하니까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일찍 일어나게 돼서 생체 리듬이 좀 잘 맞춰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유니버시티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의 시선으로 사회를 세심히 들여다보는 코너, 저널리즘 시간입니다. 오늘 주민해볼 주제는요, 먼저 지방대학 소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방의 대학에서도 불가피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김서은아구가 지방대학 소멸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서은아구, 우선 현재를 기점으로 지방대학 소멸의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현황을 우선 학력 인구의 감소 추이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교육부와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는 18세 학력 인구가 약 82만이고 대학 입학 정원은 60만 명이었지만 현재 2020년대 중반 같은 경우에는 학력 인구와 대학 입학 정원이 45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또 2040년대 같은 경우에는 26만 명으로 현저하게 줄어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폐교 현황 같은 경우에 2000년 이후에 폐교된 학교가 전국에 20개의 학교인데 단 한 곳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지방대학이고 강제 폐교가 14학교, 자진 폐교가 6곳입니다. 네, 전국의 다양한 대학에서 폐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그런 폐교에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또 이런 상황적인 배경으로는 어떤 요인들을 뽑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인이라고 하면은 1996년에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학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서 교사나 교지, 교원, 또 수입 용기의 기본 재산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하는 것들이 상당히 쉽게 허용이 되었고 이를 통해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61개의 사립대학과 9개의 전문대학이 무분별하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많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또 폐교 역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은아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방대학 폐교 문제가 이전에 신중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대학 정원 자율화 정책 때문에 그 여파라고도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전국적인 지방의 폐교 시에 또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아구가 이런 문제점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학의 폐교는 대학생이나 교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받는데요. 지난 20년간 폐교대학의 교직원 1,400여 명이 체불임금이 85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2018년까지 11개의 폐교학교에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방대학의 폐교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방의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나 산업 등 전반적인 생태계 붕괴를 이루고 지역사회의 슬럼화, 또한 대학 자녀 재산의 황폐화와 흉물화 등 지역 상권이 축소되고 해체됩니다. 네, 교육부에서도 이런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에서 대학이 폐교되는 게 이슈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 정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또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노력으로는 2014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설립을 하여서 지방대학의 육성을 위해서 약 5조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대 회생에 기미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명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 책임 환불제를 운영합니다. 이는 2024년부터 신입생들이 이렇게 대학에 진학을 한 후에 대학의 교육 불만으로 자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 등록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정책입니다. 네,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지방대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더욱더 확대해야 될 것을 보입니다. 고등교육 재정을 GDP 대비 약 1조로 확대하여서 지방대 육성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나 바이오 등 현재 첨단 산업 인력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으로 분배해서 고급 인재를 지방에 육성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대 출신들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교육부에서 아무래도 이런 지방 대학의 정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좀 더 아낌없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도 뭐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이런 지방 소멸 문제가 완화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은하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은하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선 사실 저의 생각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30 MZ세대 같은 경우에 지방에 안 머물고 수도권이나 서울에 머무른 이유는 취업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인프라 역시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많은 인프라를 제공을 지방에도 하고 또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대학의 소멸은 단순 지방대학만의 소멸이 아니고 지방 전체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수도권이나 서울 사람이어도 지방을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의식을 하고 문제인식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상 가장 주목할 점은 지방 소멸이 지방 대학 소멸로 이어지고 있지만 역으로 지방의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 기존에 남아있던 청년층까지도 분산되어 버려서 지방 소멸이 훨씬 더 급속도로 심화될 수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을 일종의 대규모 사업으로 봤을 때 오히려 대학이 지방 소멸의 문제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서은 하구님 감사드리고요. 저널리즘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최희재 하구님이 주제를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지난 8월 31일 우리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한 글이 올라왔고 핫 게시판까지 들어섰습니다. 혹시 예승 DJ가 생각하기에 제가 어떤 글을 이야기할 것 같나요? 아무래도 이제 개강을 했다 보니까 좀 개강과 관련한 이슈가 아닐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청소도우미분 청소하면서 쉬시는 거 나만 불편해? 라는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실내 흡연실 사용도 못하게 만들었고 청소함 같은 좁은 공간에서 휴식하신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이 어떤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021년도에 건국대학교 학부서 건대신문에서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에 대해 보도한 바가 있어요. 그 기사 중 휴게 공간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보도를 했었냐 하면 일부 근무자는 휴게 시간 중 이용하는 소파가 불편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근로자 이 씨는 소파가 작고 양쪽 다 팔걸이가 있어 다리를 뻗지 못하니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휴게 시간은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라고 합니다. 근로자 F씨 또한 수면 환경 문제에 공감하며 바닥에 따로 이불 등을 깔고 자기도 한다며 허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약상 휴식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근로자인 G씨는 불편한 소파 탓에 몸이 안 좋아져 계속 약을 먹고 있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기숙사 드림홀의 경우 독립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휴게실에 대한. 반면 레이크홀의 경우 비상계단 아래 간이 공간만이 주어졌습니다. 기사에 들어가면 사진 또한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제가 3일 전에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프론티어 홀의 청소 노동자분들도 청소 도구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재하구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노동자분들의 근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사례들로 비추어 보면 현재 건국대학교의 노동자 복지가 절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이 맞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행정관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노동자분의 휴게실을 제가 직접 들어가 본 경험이 있는데요. 한 분이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 혼자 꽤 넓은 공간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소파도 굉장히 좋았고 냉방이나 난방도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건물마다 휴게 공간의 차이가 심한 것 같은데요. 노동자의 인권과 휴식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방금 최희재 학우님이 우리 학교 내에서도 건물마다 노동자의 휴게 공간이 다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말을 듣고 같은 학교 안에서 건물마다 교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다르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혹시 이재 학우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예승 DJ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건물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휴게실의 그 퀄리티나 유무 정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노동자에게 있어서 복지. 사실 저는 휴게실이 있는 것이 복지도 아니라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휴게실이 없거나 아니면 질이 너무 떨어지는 공간에는 다른 좀 가까운 건물에 휴게실을 마련해서라도 동등하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노동자 복지 문제가 단지 건국대학교만의 문제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 외에 다른 대학의 사례도 있을까요? 약 4년 전 서울대에서 청소 노동자가 새벽 청소일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깐 눈을 붙였지만 다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당시 서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계단 아래 공간을 개조해 만든 곳으로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대걸레를 빠는 개수대 옆에 위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휴게실을 옮겨달라 아니면 냉방 환기 시설을 설치해달라 수년째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보도된 기사를 기준으로 서울대는 일부 휴게실을 개선했지만 타 대학은 여전히 열악한 휴게실을 개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대학만 보더라도 기숙사에서 머무시는 휴게하시는 청소 노동자분들도 자세히 보면 계단 밑에 이제 공간처럼 되게 작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시거든요. 연세대에서는 관련된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연세대 청소 노동자분들이 교내에서 시위를 벌였는데요. 연세대 재학생들이 청소 노동자들을 학습권 침해로 민형사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재학생들이 고소를 한 거면 이제 사건 당시에 학교 내에서도 정말 여론이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반응은 실제로 어땠나요? 당시 대학교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연세대 게시판에 고소인을 지지하는 의견도 상당수 올라왔습니다. 한 이용자는 본인이 고소 당사자라고 밝히며 올린 글에서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는 시위 소음이 수업을 듣던 곳까지 들려서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 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왜 학생들의 공부가 방해받아야 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나 고소는 지나치다. 아니면 시위를 조용하게 하면 누가 관심이나 가져주나. 아니면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일이 부끄럽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재하구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시위를 벌인 노동자분의 마음도 정말 이해가 돼서 안타깝고요. 또 한편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답답한 마음도 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노동자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복지를 보장받지 못해서 생겨날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의 대학에서 이러한 사건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재하구님 감사합니다.